공개 GUI 라이브러리 분석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박동호입니다. 이제 주제 분석적을 보시면 제너럴 뷰의 어떤 GUI 환경 제작과 허가제 수행을 위한 GUI 조사를 위해서 분석을 했고, 분석 방향 같은 경우에는 과제 목적에 부합을 하는지, 그리고 다양한 라이브러리와의 연계가 가능한지, 사용되는 언어는 무엇이고, 또 다루기는 쉬운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GUI란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의 약자로서 그래픽을 통해 작업할 수 있는 어떤 마우스 조작 기반의 환경을 의미합니다. 공개 이제 GUI를 쓰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C#이나 MFC에서 지원하는 UI 같은 경우에는 운영체제에 이제 상당히 종속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플랫폼에 종속적이지 않고, 그리고 각 OS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코드 및 디자인 수정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공개 GUI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에 비해서 UI가 들어간 어플리케이션이 좀 더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UI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이제 GUI의 종류가 이제 정말 제가 조사해봤는데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가장 많이 사용되는 Qt와 그리고 WX 위젯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Qt 같은 경우는 이제 노르웨이의 이제 트롤테크에서 개발을 했고, 노키아가 인수를 해서 노키아에서 이제 무료로 이제 제공하고 있는 GUI 라이브러리이면서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을 하고 있고, 세련된 디자인과 C++ 기반의 어떤 객체 지향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센스 정책이 원래 GPL만 지원이 되다가 4.5 버전 이후부터는 ALGPL 지원을 하게 되면서 이제 무료로 완전하게 개방돼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그리고 안정성이 검증됐고, 개발 문서 및 공개된 레퍼런스가 정말 풍부하다라는 점이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Qt 적용 사례를 보시면 이제 KDE 진영에서 나온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Qt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VLC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에서 버전 9.0.9 이상부터 이제 Qt UI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어스와 K-오피스, 스카이프, 그리고 마야 2011 버전에서도 Qt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Q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 개발 툴이 Qt 크리에이터라는 자체 개발 툴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애드온 설치를 통해서 비주얼 스튜디오와 이클리스에서도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지만 그 프로젝트 타입에 보시면은 그 Qt4 프로젝트라고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도 애드온 형식으로 프로젝트가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 및 다양한 UI를 제공을 하고 있어서 OS마다의 어떤 OS마다의 UI의 수정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Qt 디자이너라는 UI 디자인 툴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설치했을 때 함께 설치가 되고, 그리고 소스와 연동이 돼서 UI에서 수정된 것들이 소스에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소스에서 수정된 것들이 UI에 반영이 잘 되도록 이렇게 연동이 잘 되어 있습니다. Qt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거의 1600페이지 이상 분량의 도큐멘트들을 정말 잘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버전처럼 이렇게 시각적인 부분도 신경을 써서 도큐멘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는 것은 이제 Qt의 특징뿐만 아니라 현재 제공되는 거의 모든 공개된 GUI 라이브러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윈도우나 맥이나 리눅스도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보시거든 이제 신비안과 미고도 지원하고 있다, 모바일도 지원하고 있다는 점. 신비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지고 있는 모바일 플랫폼이지만 아직까지는 세계 점유율 1위라는 점과,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플랫폼이 LG 모바일에서 인수를 하면서 앞으로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점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Qt 어플리케이션을 제작을 위해서 클래스 라이브러리에서 아주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 뮤들 같은 경우는 이제 Qt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 그 기초적인 구성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멀티스레딩이나 이벤트 및 캡처, 그리고 파일 유출력, 그리고 시그널 슬로우 값 같은 그런 기능들을 관리를 하고 있고, 고급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GUI 뷰에서 각 플랫폼의 그 네이티브 그래픽 API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UI 제작도 GUI 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시면은 오픈제이나 네트워킹, 데이터베이스, 멀티미디어와 같은 다양한 클래스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Qt가 그냥 단순히 그냥 GUI를 위한 그런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제작을 위해서도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Qt가 이제 다른 제공되는 그 오픈 GUI 라이브러리와 가장 큰 차별을 가지는 게 바로 시그널이나 슬롯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GUI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유저의 행동들에 이렇게 반응을 하고 그런 다양한 행동들에 대해서 어떤 기능을 적당한 이제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데, 오래된 그 툴킷들이 사용하는 그 메커니즘 자체가 안정성과 확장성, 그리고 객체지향적인 면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오래된 콜렉 메커니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함수 포인터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Q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그널 앤 슬롯이라고 해서 어떤 시그널, 그러니까 행동에 대해서 슬롯을 등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커넥트 해가지고 BT라는 어떤 버튼에 대한 그 인스턴스에 대해서 시그널, 행동을 이렇게 등록을 시켜놓으면은, 예를 들어 클릭을 했을 때 어플리케이션 APP라는 객체를 닫겠다라고 이렇게 등록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림을 보시면 오브젝트의 다양한 시그널과 다양한 슬롯들이 존재하는데, 확장성이라든지 객체지향적인 면에서도 유용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코드량도 이제 많이 단축이 된다는 것이 특징인데, Qt 같은 경우는 이제 모티프나 이제 MFC에 비해서 이렇게 단축이 된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자료를 참고한 겁니다. 같은 디자인의 폼을 디자인을 했을 때 코드량이 이만큼 단축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Qt 같은 경우는 이제 MOC를 이제 미리 해석한다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MOC가 뭐냐면 이제 프리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Qt만의 그 시그널 슬롯 문법이 C++에서 지원하는 그런 C++에서 지원하는 문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작성했을 때 C++ 컴파일러에서 이제 컴파일이 가능하게끔 내부적으로 이 프리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이제 소스를 변경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변경 소스를 컴파일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 때문에 Qt가 컴파일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제 특징을 살펴보면은 JUT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숙된 코드와 안정적이라는 점, 다양한 클래스를 아까 보셨듯이 다양한 클래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 레이아웃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국어 지원 및 잘 정리된 목표들과 기술 지원이 풍부하다는 점이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코드를 간단하게 이렇게 작성해 봤는데, 이 마이위젯이라는 이제 클래스에 버튼을 5개를 생성하고, 아까 전에 설명했었던 그 레이아웃 시스템을 제공한다고 했었는데, 큐그리드 레이아웃이라는 그 인스턴트를 다시 생성해서 레이아웃 형태로 이제 버튼을 배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제 다음과 같이 사용자가 마우스를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레이아웃을 통해서 버튼이 잘 정렬되도록 표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Qt 같은 경우 이제 샘플을 정확하게 해보진 않았지만 거의 150개 가량의 예제 샘플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진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전부 오픈제 샘플들만 넣은 것이고, 카테고리별로 정말 샘플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나중에 샘플을 참고해서 어플리케이션 작성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조사하면서 이제 느낀 단점으로는 국내 커뮤니티는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만들어진 커뮤니티가 있긴 한데 뭐 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50개 정도 되는 글들밖에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컴파일 속도가 저하된다는 점, 그리고 시그널 처리 속도가 폴백 방식에 비해서는 조금 느리다고 합니다. 근데 이 느린 게 현재 컴퓨터 사용에서는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SDK 용량이 상대적으로 다른 것에 비해 크다는 점을 주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WX 위젯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플랫폼 그리고 다양한 언어를 지원을 하고 있고, 큐티와 똑같이 이제 LPG 라이센스 정책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GC 몇 개의 기본 샘플을 제공하고 있고, 개발을 도와주는 그 통합 개발 환경이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적용 사례를 보시면 이제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이제 파일질라가 이제 WX 위젯을 이용해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VAC 미디어 플레이어 버전 0.8. 아까 VAC 미디어 플레이어는 큐티에서 적용된다고 했었는데 0.8 버전까지 이제 WX 위젯으로 개발이 되다가 0.9 버전부터 이제 큐티로 변경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AMU가 그리고 오더시티, 언리얼 엔진 3 에디터에서도 그 WX 위젯을 이용해서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개발 툴 같은 경우에는 코드 블랙과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에 사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그냥 연동이 되는 건 아니라 그 일반적인 라이브러리를 갖다 쓰는 방식으로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UI 디자인 툴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WX 디자이너라든지 WX 폼 같은 그런 UI 툴이 제공이 되고 있고, 이것이 어떤 연동이 되거나 VS와 비주얼 스튜디오에 연동이 돼서 연동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코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창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로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큐티나 WX 위젯의 특징뿐만 아니라 공개되는 거의 GUI 라이브러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FC와 구조가 상당히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MFC를 프로그래밍 하던 사람들이 WX 위젯을 프로그래밍 하기에 그렇게 큰 부담 없이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MFC에서 제공하는 함수들이 그 WX 위젯에서도 많이 거의 대부분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큐티와 마찬가지로 WX 위젯도 단순히 그냥 GUI를 위한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어떤 크로스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기 위해서 다양한 클래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파일 스트림이라든지 다른 스레드, 프로세서나 통신,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킹 이런 다양한 클래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가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사용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잘 정리된 인터페이스, 다양한 예제가 제공되고 있으며 MFC와 비슷한 구조라는 점을 이제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WX 위젯의 코드입니다. 사실 제가 준비하려고 했던 거는 이 큐티와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순서를 비교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작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미니멀이라는 이제 예제를 가져온 겁니다. 가장 WX 위젯에서 사용되는 가장 기초적인 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초적인 예제를 가지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이 기초적인 예제를 시작으로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결과 화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위에 이제 메뉴바를 하나 생성해주는 코드입니다. WX 위젯 같은 경우 이제 샘플은 큐티에 대해서 그렇게 잘 정리돼서 제공해주진 않습니다. 70여 개의 샘플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 오픈GL 샘플도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제 제 컴퓨터에서 이제 작동을 하지 않아서 오픈GL 샘플 사진을 구하지 못했고, 그다음 이제 그 외에 이제 여러 샘플들 사진을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WX 위젯의 이제 단점은 이제 부족한 국내 커뮤니티, 그리고 설치가 이제 복잡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